밤 11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지만 눈은 여전히 말랑거립니다. 오늘 낮에 상사에게 들었던 사소한 지적, 혹은 친구와의 대화 중 스치듯 지나간 묘한 표정 하나가 머릿속에서 무한 루프를 돌기 시작하죠.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설마 나를 무시한 걸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은 생각 속으로 파고듭니다. 마치 미로의 출구를 찾으려는 미노타우루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편안해지기는커녕 더 뾰족하고 날카로운 불안의 벽에 부딪힙니다. 사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깊은 고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 스스로 만들어낸 정교한 심리적 감옥, 즉 방어 기제일 확률이 높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왜 스스로 생각의 미로를 설계하고 그 안에 숨어버리는지, 그 서늘한 이면을 해독해 보려 합니다. 인간의 뇌는 고통을 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통증만큼이나 치명적인 것이 바로 자존감의 상처죠. 우리는 이 상처를 피하기 위해 아주 지적인 방식의 방어 기제를 가동합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는 지성화, 인털렉추얼리제이션이라는 이름의 갑옷입니다. 어떤 감정적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아픔을 느끼는 대신 상황을 지나치게 분석하고 이론화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인간관계의 유동성과 호르몬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론이야 라며 논문을 쓰듯 말하는 식이죠. 아파해야 할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슬픔이라는 날것의 감정이 너무 뜨거워서 논리라는 차가운 집게로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것이죠. 하지만 분석된 슬픔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저 냉동실에 박제될 뿐이죠. 두 번째는 주덕거림 혹은 반추의 늪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중하다는 말로 이 기제를 포장하곤 합니다. 일어난 사건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리플레이하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죠. 만약 이랬다면 이라는 가정을 반복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착각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이미 벌어진 무력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수정하며 가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생각의 미로를 넓히느라 정작 미로 밖으로 걸어나갈 에너지는 고갈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우월감을 통한 투사입니다. 자신의 열등감이나 질투를 마주하기 힘들 때 우리는 타인을 비도덕적인 존재로 규정하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저 사람이 성공한 건 비열한 수법을 썼기 때문이야. 혹은 요즘 사람들은 너무 예의가 없어 라며 세상을 비판하는 데 몰두하죠. 분노는 슬픔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라한 나를 보는 대신 화가 난 나를 선택합니다. 비판이라는 잣대로 타인을 재단하는 동안 내 안의 공허함은 잠시 잊히니까요. 마지막으로 수동적 회피를 정당화하는 냉소주의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가장 지적인 논리를 끌어다 씁니다.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아. 노력해봤자 금수저를 이길 순 없지.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관론이 아닙니다. 상처받을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방어 기제죠. 무언가에 진심을 다했다가 실패했을 때 겪게 될 그 비참함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시작도 하기 전에 냉소라는 벽 뒤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보다 차가운 비웃음이 훨씬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보통의 자기계발서들은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생각을 멈추고 행동하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처럼 생각의 미로가 정교한 사람들에겐 너무나 가벼운 조언일 뿐이죠. 우리가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봐야 합니다.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법은 출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벽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당신을 괴롭히는 그 수많은 생각의 벽들은 사실 당신의 여린 속살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방어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교한 미로에서 어떻게 걸어나와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의지력으로 생각을 끊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는 배꼽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꼽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머릿속엔 온통 하얀 곰뿐이죠. 생각을 억누르는 것 자체가 이미 또 다른 생각의 미로를 만드는 꼴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역발상은 이겁니다. 생각을 멈추지 말고 생각의 해상도를 낮추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고화질로 고민을 합니다. 상대의 눈빛, 말투 하나를 4K 화질로 확대해서 분석하죠. 하지만 삶의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 픽셀이 뭉개진 저화질의 우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저화질의 진실을 굳이 고화질의 비극으로 리마스터링하지 마세요. 또한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할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보십시오. 빨리 나아져야 해라는 조바심이 미로의 벽을 더 높이 쌓아올립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길을 잃어도 괜찮다고 인정하며 바닥에 앉는 순간 미로의 천장이 열리고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가두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당신의 완벽주의적 방어입니다. 생각의 미로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유일한 은신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신처가 길어지면 감옥이 되죠. 오늘 밤 당신을 가둔 그 미로의 벽을 가만히 만져보세요. 그것은 정말 외부에서 온 시련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 올린 지적인 벽돌들인가요? 당신은 미로 속에 갇힌 죄수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너무나 크고 복잡한 성을 지어버린 서툰 설계자일 뿐이죠. 이제 그 설계도를 내려놓고 성문 밖에 찬바람을 직접 맞아볼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 바람은 생각보다 차갑지 않을 겁니다. 이해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 발견한 당신만의 방어 기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함께 읽으며 서로의 미로에 작은 촛불을 켜두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길을 잃었을 때 이곳에서 다시 해독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부의 통찰과 함께 해주세요. 다부였습니다.